네, 화합과 인정을 통해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든다. 젠틀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캐스터 김정민이고요. 김영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젠틀 토론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었던 선거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기 위해 탄생이 됐죠. 마침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주 적절한 그 주제로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젠틀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젠틀 토론은 기성세대 전문가 1인과 청년세대 학생 2명이 2대1로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토론은 각자의 입장을 펼치는 1,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3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토론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사전에 저희가 미리 주제를 공개하고요. 찬반 카드를 통해서 랜덤으로 입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주어진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새로운 좀 토론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서로 간의 좀 토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자, 변호사님, 이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단어가 피선거권, 이 피자가 들어가서 어렵게 맞아요. 느껴지는데 저도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뜻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생기자 그 취지에 맞춰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한해서 출마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일 기준 현재 만 18세인 고3 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선거권 연령이 이제 18세로 낮춰짐에 따라서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이것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젠틀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기성세대가 찬성 입장이고요. 청년 세대가 반대 입장입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양쪽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 2분이고요. 어떤 이야기로 먼저 주장을 펼칠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서 대표되는 대표제 민주주의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주권은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선거권을,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공무단민권을 규정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집단과 피선거권자 집단은 동일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공직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연령 미만 집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그 집단을 온전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작년 말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이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도 이에 따라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은 특정한 가치를 표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 중 하나죠.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치에 혹은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은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로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면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만 생각하죠. 피선거권 인하는 모든 국민이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명함으로써 정치가 어떤 특정한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늘릴 수 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40대 경제 대통령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며 했던 첫 일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40대 대통령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내걸었던 구호 역시 40대 기술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노련하고 안정감 있는 대통령이냐, 이 양자체 길은 굉장히 오래됐기도 하면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발달해온 길은 투표장으로 가는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온 경로였습니다. 성별의 벽을 넘었고 인종의 벽을 넘었고 현재 연령 제한의 벽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준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반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몇 살이냐에 따라서 투표장에 가는 것이, 그리고 또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여전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넓게 설정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책임이자 권한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문화 그리고 정치 토론 문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왜 만 40세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연 국가 지도자는 어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섣부른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의 심장은 전략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령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이 주제는 2030 세대가 찬성 입장을 취하는데 반대 입장에서 지금 토론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자, 논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예. 남의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의 의견 자체로 듣는 장점이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떨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젠틀 토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죠.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자유선거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선거 원칙은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공직선거의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또 그러한 연령과 같은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도한 연령 제한 기준에 의해 특정 국민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또한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선거 관련 범죄 등에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일정 요건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선거일 현재 금지단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제한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게 사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만약에 어떤 집단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40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에 추정해서 이 제한을 두고 있다면 이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5조의 취지에 반하고 입후보자를 위한 어떤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교수님의 첫 번째 논 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40세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입증이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법률상의 대부분의 법적 연령 제한에 있는 그 연령 기준은요. 그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단순히 자의적으로만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이 정도에 진학하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지요. 18세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40세 정도에 도달을 하여서 경륜을 갖추거나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일정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18세라는 기준에서 발생하는 선거권과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 내지는 자질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교수님 입장에서 요거 봐라 아 잘하네 뭐 그렇죠. 이런 귀엽다 이런 생각도 네. 사실 하실 거면서 아마 그러면서도 당혹감도 어느 네. 정도 저는 살짝 보이거든요. 네. 가끔씩 이러면서 좀 놀라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반격에 평소에 항상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심했다가 네. 콘텐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일정한 사람들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성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년으로 인정했다는 건 이 사람이 한 사람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위에 있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8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사회가 가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은 사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민법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이 성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40세로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첫 번째 논계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민 통합, 국가 운영 경륜, 역사 의식 등의 가치보다 대중영합적인 인물들에게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현 기준인 만 40세보다 훨씬 더 많고 젊은 세대들 역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로 대통령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다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성인들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얼마나 국가 운영에 능하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의지를 가졌는지 등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의 중요한 기제로서 우리는 후보자의 정치력, 정치 경력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정치력, 정치 경력을 가진 자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것이 없는 후보는 인기 영합적인 선거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표를 얻을 수 있는 인기 인물이라면 SNS 스타, 기업인 등의 정치 제도권 밖의 인물들이 쉽게 난입할 우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의 추세와 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치력, 정치 경력 등 정치와 관련된 능력이 아닌 후보 개인의 인기를 표로 바꾸어 당선된 대통령은 점점 신뢰를 잃고 정치적 불만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다시 말해 대통령 후보를 출마하기 전까지 정계에서 머무르며 능력을 갈고 닦을 시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합니다. 네. 요즘 청년 세대가 더 이런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네, 저 때만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덜덜 떨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네.
두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를 없애게 되면 대중영합적인 그런 정치인이 출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40세 이하만 대중영합적인 정치인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이제 대중영합적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굉장히 고령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나이 적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대중영합적인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 다른 제도들의 맥락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에 단시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대 논거인 대중영합적인 정치인이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이를 근거로 그것이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적절한 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정한 정치 역량이나 경륜, 또 국민통합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이를 통해서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직은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국가의 여러 갈등적 이익을 조종하는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판단하는 건 선거라는 정치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이 경력을, 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40세 이하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겨놓다 보면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걸 법으로 제한해서 선거 아예 막아둘 필요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던 막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적절한 예를 드는 거, 이게 토론할 때는 긴 얘기를 해서 자기의 논거를 아주 자세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적절한 이런 예를 하나 들면 듣는 사람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훨씬 설득력이 높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들으면서 맞아. 네. 교수님 말씀이 좀 맞으신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버리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적인 일을 하겠다 나서는 이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적법한 방식으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바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이 한국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들어봤을 때 이 연령 인하 조건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40세 이상인데요.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40세라고 하는 거는 이번 선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82년 3월 9일, 3월 9일 날 출생하시는 분은 됩니다. 그렇죠. 3월 10일 출생하시는 분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거 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설령 우리가 잘못된 사람 그리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려는 사람을 대통령직에 선출을 했다 치더라도 4, 5년 뒤에 우리는 그 비용을 모두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과 사회 그리고 사회 안전망 바깥에 있는 가장 약한 구석에 있는 분들이 더 아프게 값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킨다 해서 그것이 새로운 정치 그리고 기성 정치를 반하는 어떤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라운드이니만큼 약간 탐색전 같은 느낌도 저는 느꼈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맹렬한 분위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1라운드 토론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이 이 여유 있게 잘 진행하실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얘기를 차분하게 잘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선거권 연령 조건 하향 조치는 공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토론 그리고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조치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이는 형식상의 조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중등 교육 단계에서 이런 정치 교육 그리고 개방적인 정치 토론을 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미비한데요. 이런 것들이 정치 문화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지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예를 많이들 드시는데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에 정식으로 정치 과목이 있고 그 당시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정당과 그 총리 후보를 연기를 하면서 그런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현실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엄연히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SNS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개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탈진실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0세로 일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청년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문화적인 여건들, 교육 환경들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돼야지만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이러한 풍토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런 이미 이제 법으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러한 바뀐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 지금 현재 정당법 개정 논의도 정당 가입 연령 논의도 새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함께 이것도 피선거권 인하가 됨과 함께 다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선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걸 대할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지 단순히 청년 정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원칙의 문제로 봐야 되고 그런 원칙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꼭 성정치의 어떤 갱신 어떤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낳는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단지 젊은 세대에게 좀 더 많은 참여를 해준다 이런 단순한 측면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인 정치 문화의 변화라든가 이런 원칙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논거 자체가 훨씬 깊이가 있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우선 원칙에 관해서 원칙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2018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개헌론을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에서 이 해당 문제를 군불 지피듯이 매번 이렇게 꺼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는 그 아까 선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이 어떤 반복론적인 참신함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우리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의 참신함을 가져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방법론적인 참신함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층의 유권자 그리고 시민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만 그렇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비단 연령을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을 할 때 길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또 길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도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10개를 얘기해서 1개를 알아듣게 하기보다는 네네. 3개를 얘기해서 1개 내지 2개를 알아듣게 그렇죠.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토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로 규정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그러나 물론
지금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도 대통령 피선거권이 35세로 돼 있고 독일은 40세, 이탈리아는 50세로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입법의 이런 제한, 대통령 연령에게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입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지 이걸 꼭 원칙에 근거해서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들 국가들과 한국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회제 국가들이죠. 의회제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상징 수반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원래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에 미국 헌법을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40세 이 나이의 기준이 좀 더 높게 설정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떤 정치 체제의 차이 이런 것들의 결과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랑 비슷하지만 뭐 이원 집정부제라고도 하지만 프랑스 같은 이제 우리 대통령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권 연령과 피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의 기초에서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그걸 입법적인 어느 정도 재량을 통해서 설정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치를 표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제 선거에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선거 과정에 맡겨놓은 것이고 헌법이나 선거법은 원칙을 표명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 나갈 수 있다라는 원칙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나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무시하고 싶어도 저도 모르게 나이라는 것을 좀 중시하게 되는 이런 관성처럼 생각되는 게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또 해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특히 의회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다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보다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집정부제나 아니면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런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적 재량에 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입법적 재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021년 중위 연령은 43.7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입법적 재량에 근거해서도 만 40세로 설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에 의해서 충분히 설정이 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원집정부제인 이제 프랑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의 좀 영향이 좀 큰 정치 체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만 18세나 좀 더 넓은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뭐 이런 당찬 면도 좀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건 이제 입법적인 재량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게 그 입법자가 할 수 있는 입법적인 재량의 범위로 넓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피선거권 연령 부분은 입법자의 재량이 최소한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이 모든 공무담임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입법자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 40세 제한으로 두어야 하는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나라 사례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입법적인 재량에 따르고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직은 상식적으로 그 정도 나이쯤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정권에 관련된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입법적 권력을 제한을 행사해야 되고 현재의 조건에서는 저는 18세라는 그냥 민법적 제한 정도만 돼도 그건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재량의 범위를 넓게 봐가지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될 건데요. 3라운드는 찬성과 반대의 진영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진영이 바뀌는 설정인 모양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명 다 분주해 보이고 이 얘기를 지금 이 현장에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 지금 허탈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지고 있죠? 그런데- 목걸이도 만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측면이 좀 있는 방향으로 네. 진영이 바뀐 거 아닌가. 오히려 그쪽인 것 네, 같아요. 본래 사실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하시기 전에 찬스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낫겠죠? 작전 타이밍 네. 시간대 저희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뺏기기 전에 네. 저희는 작전 타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는 안 써도 된다 네. 라고 해놓고 어차피 상대편이 쓰면 그렇죠. 동일한 기회를 자신도 부여받으니까 맞아요. 똑같은 기회잖아요. 네. 사실 상대방이 사용을 했지만 네. 동등한 시간을 가져가기 네.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골똘하게 좋은데 네, 생각 네. 머릿속 정리 끝나고 그러니까 있어.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안 써도 돼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효과는 누리고 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면서 교수의 뭔가 위험도 지켜주는 네, 것 같고요. 네, 나는 네.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네, 이미 아는 게 많고 내 자체가 지식이다. 이런 상식이다라는 것처럼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3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해본다면 이런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건 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법보다는 헌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해서 이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바꿀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헌법에 이제 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라는 논거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목적이 전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나중에 형식적인 그런 구조를 갖춰서 바꿀 수 있는 이 순서로 가야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논거로 접근을 하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찬성 입장이니까 뭔가 약간 논리적으로 어려운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윤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마다가 마냥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맥락이신지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찬성과 반대 다 자료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해당 법률 조항이 처음 등장한 게 1952년이었습니다. 그때 만 40세 조항이 생겼는데 물론 그 당시와 지금 거의 70년의 간극이 있는데 인구 사회학적 환경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왜 이 만 40세를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서술도 법조항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신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만 떠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대학 진학률도 70%가 넘어가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이게 19대부터 지금 21대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대 때 53.9세였는데 20대 국회에 55.5세였고요. 지금 21대 전체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건 점점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 20, 30대 그리고 40, 50대 유권자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만 40세 규정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내다봤을 때 미리 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삭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꾸려면 이제 위헌 판단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걸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학계의 통설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위헌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판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있는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당장은 당연히 바꿀 수 없겠죠. 이 40세 연령 이하라는 건 헌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국회에서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아니면 위헌 판단을 하던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 87년 헌법이 여러 가지 게 이제 좀 낙후됐고 시대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논의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이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개헌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헌법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논의를 해가고 이걸 낮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40세 조항이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오는 계기 자체도 굉장히 불명확한 과정을 통해 들어왔고 의제 모델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대통령, 부대통령 선거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때 헌법 개정하면서 이 40세 선거법에 있던 40세 조항이 헌법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헌법 자체의 정신에서는 사실은 그 40세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입법의 역사 혹은 우리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 때 이런 규정을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거쳐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교수님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거에 경중을 두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35세, 30세, 25세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거의 경중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일단 뭐 국가의 최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뭐 그만큼 정치 경력도 필요하고 뭐 그만큼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런 근거로 제가 아까 반대도 했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또 낮춰졌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자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여기서 선거에 뭐 이게 더 무거운 선거다, 이게 더 중요한 선거다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28세와 그리고 40세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찬성 근거를 한 가지 들고 싶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선거의 경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로 쓴 긴 글, 뭐 이런 자신의 전략이 아니고 진짜 지금 딱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네. 얘기를 하는지 즉흥적으로 또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정한 토론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직이 일반 국회의원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중요한 자리죠, 사실. 그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비례대표도 있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고 특정 지역을 지역 대표제에 기초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이익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루어야 되는 어떤 사안의 부분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공직의 수 이런 게 사실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 건 보좌관 정도지만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에 맞게 걸맞게 그 후보자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선거 경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한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법으로서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저는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정치 사회 현상이나 이 담론들이 이 진자 운동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자가 구슬이 양쪽에서 계속 치면서 이게 평형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 구슬을 세게 치면 오른쪽 구슬이 더 높게 쳐서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평형을 찾는 건데 이게 되게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우리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 연구 결과를 보면 통계 결과를 보면 2050년부터 이제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주로 꼽는 것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런 지역 격차, 그리고 그로 인한 뭐 부동산 아파트 문제, 그리고 뭐 연금 개혁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세대 간의 타협이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뭐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일거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중위 연령에 가까운 연령대이자 또 이 경제활동 인구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40대의 이 대통령 선거 출마권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라운드나 2라운드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게 느껴져요. 네, 그게 이제 준비한 거냐, 자기네 말을 하는 거냐. 그럼요.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양 자체가 분명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확실하게 또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합의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만 18세로 하향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토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다소 뭔가 급진적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낮춘다면 몇 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연령 하향을 언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바로 다다음 대선일지 아니면 다다다음 대선일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민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약간 총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어떤 인용구를 책에서 봐서 꼭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토니 주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뭐라 말했냐면 2차 대전 후에 유럽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태어난 1800년대에 태어난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도자로 택함으로써 유럽의 평화와 그리고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보면 뭐 영국의 처칠, 독일의 아데나워, 그리고 프랑스의 뭐 드골과 슈만 이런 사람들 모두 지금으로 치면 40세 이상의 굉장히 고령의 정치인들이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유럽이 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들이 어떤 합의 중심 이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이 분단이 되었고 이 냉전 질서가 유럽에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연령을 낮추고 높이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다음 국면에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치열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이 토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봄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헌법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넣어 있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상으로 우리가 이제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0세 이상이 너무 높다라는 건 우리가 동의를 했고, 근데 18세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30세에서 25세 사이 정도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그 해외 주요 총리들이라든지 주요 국가의 수반들이 하고 있는 평균적인 나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젊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나이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정도로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건 뭐 빠르면 빠르게 적용됐으면 좋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정확하게 생각해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변화된 추이에 맞지만 또 우리 정서에 맞는
어떤 조건인지를 생각해서 입법자들이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헌법 개정에 준비를 해서 논의가 돼야지 반영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러한 사례 한 가지를 또 들어보면서 말씀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뭐 제3당이나 아니면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후보를 내고 싶어도 40세 이상의 공천될 만한 후보가 없다. 나이를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공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사례도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례를 보자마자 빨리 연령을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만 18세로 낮추고 바로 다음 선거에 적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죠. 거의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가 저도 적당한 연령 하향 제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총리나 대통령이 출모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략적으로 25세나 한 35세 사이 정도면 우리가 대통령 연령 제한을 이 정도로 낮춰볼 수가 있고 이제 시행을 점진적으로 해본 다음에 더 낮춰도 되겠다 싶으면 뭐 한 50년 후에는 18세로 낮춰질 수도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하지만 그 사회적 정서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특정 젊은 세대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자기의 후보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좀 더 잘 대변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특정의 집단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긴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좋고 세대적인 차원에서도 보다 젊은 후보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꿔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젠틀 토론 첫 번째 주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해야 한다 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번 토론은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서 협의점 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찬반 입장을 모두 겪어보며 중재자 없이도 평화롭게 토론이 된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서로를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첨예한 주제를 통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화합을 그려봅니다. 또 다른 주제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드시 뽑으라라는 압박이 아니므로 양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선거일로 날려지는 것이 투표자가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어서 정치 평론가는 많은데 정치 활동가 그리고 투표하는 시민은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